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90%가 넘었지만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뭐, 역사적으로 정말 참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보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찬사도 받고, 또 저희가 뭐 작년에 뜻밖의 베니스에서, 베니스 비엔날레가 이제 세계 최고 권위상인데, 거기서 그 대상을 줬습니다. 2004년도. 청계천을. 그래서 제가 놀랬죠. 그게 이제 완성돼가지고 모든 계획대로 되니까 사실은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건 서울특별시장 혼자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특별시장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집행하는 그저 리더 역할만 했지. 실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한 거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재생하는 사람들이 물론 서울 시민들께서 교통 불편을 좀 삼아 주셨고, 특히 그 양편에 있는 한 22만 명의 상인들,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들이 지금 적극 지지자가 돼가지고 우리 공사에 도움을 주시고 하던 그분들 참 고마운 분이 그냥 눈에 아롱아롱 하더라고요. 그날 그 동사하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 협력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이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니 무사하다, 예를 들면 철밥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계천 복원에 참여했던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은 민간기업, 인류기업, 민간기업의 그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이상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고마운 마음도 있고,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10월 1일 날, 이제 완전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은 아마 외국 관광객도 지금 외국 전문가들이 이제 추산한 걸 보면 청계천을 보러 오기 위해서만 해도 한 200만 명 올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걸릴 그냥 행정수도를 옮긴다. 이것은 참 저는 답답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177개의 그 공기업을 옮긴다고 하는데, 저는 공기업을 지방에, 필요한 공기업이 지방에 간다는 데는 저는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기업이 그 지역에 가서 오히려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그 지역을 옮기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대부분이 서울 지역이다, 수도권에다 가면 그건 또 그대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수도권에 있어서 일을 해야 될 부서가 저 지방에 가면은 그분들은 평소에 늘 서울 와서 일을 해야 될 거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것이 너무 정치 논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차분하게 하나하나 어떤 곳에 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그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전에 그냥 균형 발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국토 전체가 균형되게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인데 어떤 서울 사람들은 서울보다도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은 사람들이고 고향 발전을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균형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생각에 차분하게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근데 온 세계 추세가 이제 소위 선진국에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제는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고객과 같은 그런 높은 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CEO의 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게 세계 추세죠. 그래서 이제 국가 경영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서울을 경영한다는 개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하면 이 경영하는데 회장은 나다, 시장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가는 간부들은 그 중역이다. 그리고 모든 우리 직원들은 서울 경영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이제 고객이고 고객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과거 전통적으로 행정이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기업가가 자기의 고객에게 하는 그 서비스는 굉장히 높은 질이죠.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우선 절감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한 봉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기업 정신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되고, 물론 공익을 위한 것, 기업은 이익을 만들기 위한 목표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져오면서도 공익에 관련돼서는 철저한 공익 정신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일으켜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민의 입장에 가서 생활하죠. 실제 서민들이 집이 없이 살면서 6개월 만에 한 번씩 월세가 올라가면 옮겨 다니는 그 고통을 저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언제가 내가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민들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뭐 이런 문제는 다른 정치인들이 하는 거와는 좀 다르죠. 아주 체감을 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이제 하기 때문에 요즘 보면 이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그냥 임대주택끼리만 모아가지고 형편없는 분양 주택과 비교해보면 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없앴습니다. 임대 아파트나 분양 아파트나 똑같은 질의 집을 지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없어서 임대 아파트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참 내가 이 좋은 집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책을 펴려고 저는 하고 있죠. 정말 모시고 있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하는 심정을 갖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국 사회가 또는 국가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제가 서울에는 조사해보면 한 5만 8천 명 정도의 치매 노인이 계시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조사해보면 1320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금년 연말이면 모두 서울시의 아주 좋은 요양소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 들어오십니다. 그럼 서울에서 정말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가정의 치매 노인은 다 해결된 셈이죠. 그 다음에 조금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매 노인을 위한 요양소 이것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고 만나보면은 국가가 그것을 참 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예산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정부가 이제 중앙정부하고 달라서 이제 제한이 있거든요, 예산상에.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 못한 게 좀 안타깝고요. 남은 임기 중에는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시골에서 야간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를 나와서 서울 올라와서 그때 느낌은 일자리가 있다는 거하고 잠잘 자리가 있다는 거, 자기 집이 있다는 거, 이건 인생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최고의 노인 복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인이 우리나라 같이 일찍 은퇴하게 하고 일이 없으면 병들게 되죠. 그러면 의료비만 해도 국가가 아마 앞으로 부담해야 될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고령사회가 되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노인의 문제를 이것은 우리의 부담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노인도 생산적일 수가 있다. 거기에서 걸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자. 결국 일이 최고의 복지고 일하게 되면 건강해지면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도 굉장히 줄 수 있고 난 이건 경제적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모두에게 우리가 건강에 허락하고 의욕이 나는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난 목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국가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럼 서울시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검토를 합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정말 저 강원도 산골짜기의 강과 같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한강 공원하고 시민공원하고 또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가면 바로 한강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청계천 광화문에서 걸어가면 10.5km만 걸어가면 바로 그게 또 공원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숲이. 그 서울숲은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우거진 숲이 돼가지고 참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거기는 이제 야생동물이 전부 놉니다. 이제 여러 야생동물이 놉는데 벌써 이제 꽃사슴 같은 새끼를 다 놓고 벌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벌써 20만 명 하루에 뭐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오는 것에 대한 저희가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휴식처가 이제 청계천에서부터 이제 서울의 대공원, 이제 저 월드컵 공원, 보라매 공원, 여의도 공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울숲, 이런 큰 숲과 주위에 산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이제 휴식처가 이제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한 숲을 보는 게 아니고 자연동물하고 그냥 만나서 그저 어울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함께 이렇게 와서도 다 즐길 수 있는 막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서 보람을 느끼고요. 임기 중에 이제 금년 연말까지 그 서울의 문화도시 10년 가는 것을 이제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 이제 이야기대로 문화 공연장을 어떻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분야의 그것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쭉 의식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 시민들 중에 상당한 숫자는 이 야간 문화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휴일날 같은 날 저녁에 만나면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하는 그게 상당한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갈 만한 곳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면 야간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심지어 세종문화회관은 밤 11시에 공연을 합니다. 이제 그럼 청소년들이 야간에 끼리끼리 만나서 그곳에 가면 아주 상값으로 최고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최고의 영화도 볼 수 있고 최고의 작품을 볼 수 있고 공연을 볼 수 있으면은 그 상당히 그 보람 있는 시간을 밤에 보내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이제 성인들도 가족과 함께 가족 단위로 저희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문화적 시설을 볼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이런 것들 다 야간 10시까지 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더 밤늦게 공연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각 구청에는 문화 공간을 그렇게 열게 만들자. 야간에 개방하자.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그런 것을 우리가 저녁 시간을 보낼 때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배려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는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가장 좋은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런 대통령은 화합의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분열시키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해야 된다. 그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남쪽이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통일 못한다는 것 이전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에는 전력을 쏟아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떠날 때는 정말 기진맥진해서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특히 이 시점은 앞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계속 빚을 일으키고 가서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낭비를 줄여가지고 통일 비용을 아껴서 저축을 해뒀다가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통일을 통해서 더 나라가 부강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통일이 돼가지고 준비 없이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 4,5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입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할 줄 아는 사람, 또 국가 국민들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일할 의욕 있고 건강에 따라가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이게 나는 행복한 사회고 좋은 복지 국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분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많은 국제적 감각과 이제 오랜 경륜 이런 것들을 다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경험 없이 이제는 민주화 투쟁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는 시대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못하는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업에 있을 때부터
가정이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저는 중요시했습니다. 간부로 채택을 할 때. 그래서 저는 물론 일요일이 되면은 시집간 딸도 다 모여야 됩니다. 근데 오라 가라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왜? 모여서 함께 되기 좋으니까 오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저는 늘 만들어서 오랫동안 했고, 젊었을 때 제가 바쁘게 세계를 다녀도 저는 틈만 나면은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영화도 보러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명박 씨가 저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하는데 가끔 우리 연극하는 데서나 뮤지컬 하는 데서도 만나거든요, 사람들. 그럼 깜짝깜짝 놀라죠. 그 놀랄 게 아니고 저는 평상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바쁜 사람이 할 일을 해야지 바쁜 가치가 있지.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또 어려운 친구를 서로 연락을 한다든가 내가 모셨던 선생님을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바쁘다고 하는 것은 바쁜 가치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아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은 그렇게 생활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고 있죠.